예,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이렇게 마감되어 가는 시점인데 기분이 참 좋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그걸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뭐 제가 달성한 혹은 뭐 좋은 결과를 얻은 것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올 한 해 제가 일하는 사업장, 제가 안전관리하는 이 공장의 사고를 무사고를 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사고를 달성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뭐냐면은 저희 이제 그룹 자체적인 어떤 기준인데, 손실일수 1일 이상이 발생한 사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레포팅하는 사고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작업자가 출근을 해요. 출근을 했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했는데 다음날 출근은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손실일수 1일 이상의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작업자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고 다시 돌아왔어요. 일을 해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요. 이런 경우는 사고로 카운팅하지 않는다라는, 경미한 사고를 본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레포팅하는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저희가 LTI라고 하거든요. 로스트 타임 인저리. 그래서 이 LTI가 1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무사고를 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이 LTI 케이스가 두 건이 있었거든요. 두 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한다면은, 물론 경미한 사고는 좀 있었죠. 근데 경미한 사고로 봤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예, 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무사고를 달성한 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전사적으로,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직원분들이, 또 작업자분들이, 또 각 부서의 관리자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잘 이행해 주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칭찬을 또 제가 많이 받고 있죠. 왜냐면 제가 이것들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이 마지막이 되어가는데 기분이 참 좋고, 물론 이제 며칠 남았죠.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은 충분히 이 제로 LTI 무사고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는 그럼 두 건이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은 왜 이 LTI 건이 없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내가 올해를 간다면 작년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초에, 올해 초에 기획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계획했던 활동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은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존에 했던 것들을 계속 그냥 이어서 하는 수준만 한다면은 그 이상의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활동들이 뭐냐?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월, 제가 그 지난 10년간의 사고 났던 케이스를 다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엑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매월 그 달에 사고들을 A4 용지에다가 사고 사례를 다 정리해 갖고 그거를 다 게시를 했어요. 각 생산 공정 게시판마다, 예, 출력을 해서 제가 다 게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뭐 언제 났고 무슨 이유로 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써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매월 게시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전월에 했던 안전보건 관련된 개선했던 것들,
그러니까 위해 위험 요인 발견해서 개선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해서 그것도 각 생산 공정 현장 게시판마다 게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매월 EHS 관리, 안전보건 환경에 관련된 안내 문자, 관리 안내 문자를 매월 직원들에게 발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코로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매월 그 안내 문자를 발송을 했고요. 핸드폰으로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관리자분들, 사고 예방 워크숍을 했었어요. 네, 사고 예방 워크숍을 2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그래서 사고 예방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위험 요소들을 발굴해야 되는지도 지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통해서 발굴된 케이스를 최종적으로 팔로우업해서 완료 짓는 것까지 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에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부서 팀장님들에게 안전 관련된 도서를 증정을 했어요. 도서를 증정을 했죠. 그래서 그 책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읽으면 도움이 되실 거다. 안전관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기존의 관리 감독자가 한 5-6명, 6-7명 정도 됐다면은 추가 선임을 했거든요. 추가 선임을 배 이상으로 했어요. 배 이상으로. 각 팀장님들 다 넣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분들 다 넣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자 추가를 엄청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매월 그분들이랑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신규로 적용했던 활동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최초에 계획할 때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올해가 끝나는 말미에 그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왜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LTI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 연도에 되게 포커싱 했던 건 뭐냐면은, 이 새로운 활동들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를 인풋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자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달성하고자 했는데, 사실 올해는 약간 좀 소극적인 소통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직원들의 피드백을 바란 소통은 아니고, 제가 어떤 EHS에 관련된 정보를 좀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풋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차원의 그런 소통이었어요. 정보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게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못 본 분들이 계실까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분들에 대한 어떤 소통도 해야 되니까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지식을 늘리는 차원에서 안전 관련된 도서도 이렇게 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일방적인 어떤 다양한 경로의 인풋을 위한, EHS 데이터 혹은 인포메이션에 대한 인풋을 위한 그런 소통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극적인 어떤 소통이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효과는 있었고, 결과는 좋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는 이제는 소통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적극적인 소통,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 올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활동들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새로운 활동들을 계획해서, 궁리하고 계획해서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올해 이러한 결과를, 실적을 달성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업무 보람도 많이 느끼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은 그 이상의 좋은 활동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은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새로운 결과가 좋든 혹은 나쁘든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결과는 새로운 활동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팁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또 잘 맞았던 거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또 이 소통 활동들이 잘 다가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택트한 소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택트한 소통.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활동들의 대부분이 언택트한 활동들이었고, 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를 했다. 근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에 어떤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소통을 하고 얘기를 듣고 뭐 유형 요인을 발견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제가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언택트한 지금 이 환경에 맞춰서 이 소통 활동들을 제가 계획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또 잘 맞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안전관리 현업에 계신 분들도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언택트한 상황에 맞춰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궁리하고 그것을 실행해 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소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면 또 적극적인 소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또 좋은 기획,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올 한 해를 제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좋은 그 안전관리에 대한 좋은 성과, 좋은 실적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몇 가지 활동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잘 공유가 되고, 또 혹시라도 좀 필요하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사업장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